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마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우리의 아이의 훈육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엄지맘도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실제 효과도 보았고 정말 많은 실패도 했었던 그런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우리 아이가 3살, 4살, 요즘은 요 3살, 4살이 미운 4살의 시기에 해당되는 그 2개년 시간인 것 같아요. 미쳤죠. 이때는 이제 드디어 눕기 시작하는구나. 어디에서? 마트에서.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소리를 지르고 안 해, 안 갈 거야, 이거 할 거야 막 떼를 쓰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정말 어렸을 때는 그냥 들쳐 업고 갔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생각해보니 들쳐 업고 간다는 거는 그냥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에게 힘으로 제압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냥 상황을 모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대안이었지만 사실 이런 부모의 행동들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아이에게 더욱더 강하게 반발을 하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촉진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기에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훈육을 할 것인가.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일관된 기준, 이 일관성이란 아이의 주변에 있는 모든 양육 관계자들이 모두 다 같은 기준과 태도를 고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의 경우는 이 집안 망신이지만 저의 기준과 우리 파파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신랑의 기준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아이에게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하고요. 엄마가 안 된다라고 했지만 아빠는 될 거야.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 으아! 때를 쓰는데 엄마가 안 돼라고 하면은 하고 아빠를 찾아요. 또 때로는 아빠가 안 된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으아!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빨리 와. 엄마 도와줘. 엄마 해줘라고 하면서 온갖 이 감정의 불쌍함을 도와주고 싶게끔 또 유도를 합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빠든 엄마든 둘 다 쪼면 안 된다. 어느 한쪽은 좀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냐였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것이 오히려 아이에게는 기준이 뭐야? 왜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돼? 더 정확한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좀 아이는 혼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할 때 혼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더 아이에게는 감정적인 학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부모들의 일관되지 못한 일관성 없는 훈육은 결국 아이들에게는 감정적인 학대라고 인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추후에는 아이들의 감정 조절 능력을 저하시키고 행동 조절을 못하는 아이와 성인으로 우리가 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이 아주 어린 시기부터의 부모, 이 주 양육자들의 대화 속에서 훈육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훈육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ACT 기법이고요. 이 A, C, T 각각의 영어 단어 그대로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이가 으앙 하고 울면요. 알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알아준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정말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싶구나. 우리 공주가 지금 양치하기 싫구나. 네, 뭐뭐 하구나. 그냥 여러분 있는 현상 그대로를 알아봐 주세요. 이게 1번이에요. 이 1번을 건너뛴다는 것 자체는 우리 아이의 귀를 막고 더욱더 자기의 주장만을 강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말도 못하는데 알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읽어주셔야 돼요. 지금 초콜릿 먹고 싶구나. 이거 하고 싶구나. 네, 엄마 알고 있어. 그 다음에 C,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거예요. 알아봐 주신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대화를 한다는 게 아니라요.
이거 행동을 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있어의 기준을 커뮤니케이션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T는 여러분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요. 제가 사례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저희 엄지 공주와 함께 저는 마트에 주말 장을 보러 간 상황이었고요. 주말 장을 보면서 정말 제가 피하고 싶었던 그 코너, 장난감 코너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유치원에 생일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러 장난감 코너에 가는 거였어요. 가기 전에 저희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이 장난감 코너에서 오늘 은우 생일 선물을 사러 가는 거야. 은우 거 딱 한 개 사고 우리는 계산을 하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는 그렇다고 해요. 알겠다고 하고 약속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게 상황이 바로 반전이 되죠. 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걸 갖고 싶은 욕구가 커지니까요. 여지없이 장난감 코너를 지나면서 이 캐리어 끄는 이 아기 장난감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카트에 타고 있던 우리 공주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으앙! 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오전에 장난감을 벌써 2개나 샀기 때문에 여기에선 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여기에 온 이유는 우리 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러 온 거기 때문에 우리 공주의 선물은 사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우리 아이들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 중심의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갖고 싶다의 욕구 중심으로 이 욕구를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 뿐이죠. 어떻게?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때를 쓰거나 드러눕는 그런 강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자신의 욕구와 요구를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 했죠? 이 양육자 2명, 3명의 태도가 일관돼야 된다 했죠. 제가 이렇게 일관되게 끝까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공주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아빠 빨리 와! 아빠! 마치 살려달라고. 아빠가 도와주라고. 근데 여기서 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은 아빠가 와서 자 일단 창피해. 마트에 사람들이 쳐다봐. 시끄러워. 그러니까 어때요? 협상을 합니다. 알겠어. 그럼 대신에 뚝 그치면 사줄게. 자 이렇게 딱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기준에 벗어난 행동을 하시잖아요. 일관되지 않은 행동을 하시게 되는 순간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훈육은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아빠가 했어야 되는 행동은 엄마와 일관된 말을 했어야 돼요. 오전에 장난감을 2개나 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온 거는 우리 친구의 선물을 사러 온 거라서 살 수 없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때요? 엄마도 안 사준대, 아빠도 안 사준대 계속 울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어요. 저와 우리 신랑 중에 이 마트 안에서 창피함을 더 견디지 못할 건 우리 신랑이다. 금방 협상할 거다, 분명 이 사람은. 다른 거 사줄게. 대신에 싼 거, 작은 거, 이거 하나 사자. 그럼 어떻게 된다? 다음에 또 사줘야 된다. 이제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랑에게 저기 가 있으라고 했어요. 다른 데 가 그냥. 네, 창피하면 내가 무릎 쓸게. 아빠가 안 보여야 됩니다. 그럼 오로지 누구만 남아요? 엄마만 남는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제가 이 영상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계속 울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정말 이 기록으로 담아놨는데 전 정확하게 36분 동안 우리 아이와 함께 저는 가만히 서 있고 아이는 계속 마트에서 소리 지르고 울고 이 상황 속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대단하다, 징하다, 저 엄마.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 2번이에요. 이 한 번, 2번의 창피함만 무릅쓰고 일관된 태도를 끝까지 해서 아이를 딱 기준을 잡아주면요. 그 다음부터 아이는 알아요. 아, 우리 엄마 진짜 안 된다. 진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일관된 그 일관성이라는 게 진짜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요. 딱 2번, 3번, 몇 번만 이겨내보세요. 1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아이가 30분, 1시간씩 이렇게 울었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수없이 그냥 일관되지 못하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초장부터 우리가 기준을 딱 가졌으면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테라는 후회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훈육은 언제부터다? 아이가 울고 떼쓰면서 자신의 요구와 욕구를 강하게 표출하는 그 시기부터 액트 기법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 사탕 하나 더 먹고 싶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사탕은 2개, 3개 먹으면 안 돼요. 이 기준,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양치 안 하겠다고 뗐어요. 그러면은 양치하기 싫구나. 너무 졸려서 자고 싶구나. 하지만 양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거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잘 했을 때 저는 뭐라고 제시했냐면 하지만 착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사줄 수는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뭐라 해요? 착한 일을 할 거예요. 라고 협상을 해요. 아니요. 착한 일을 5개 하고 칭찬 카드 5개가 모여주면 엄마가 사주는 거예요. 라고 대신에 기준을 제안하셨으면 그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칭찬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칭찬 카드 막 30개 있는 포도알 이런 거 했다가는 아이 성격 장애인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저희 아이가 그 칭찬 카드를 10개를 모으다가 이제 가도 끝이 없는 거야. 보상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냉장고에서 뜯어서 꾸기고 찢고 발로 밟고 안 한다고 네, 파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았구나. 칭찬 카드 3개 하면은 작은 보상, 뭐 사탕 하나. 칭찬 카드 5개 하면은 조금 더 큰 거. 이렇게 해서 이게 보상의 기쁨을 아이들에게 스스로 느끼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아이가 울지 않고 마트에서 친구 선물만 사고 나왔기 때문에 엄마가 집에 가서 칭찬 카드 하나 붙여줄 거예요. 와, 벌써 칭찬 카드 5개 중에 2개가 붙었어요. 이제 3개만 더 채우면 아까 진짜 갖고 싶었던 그 캐리어를 마트에 가서 엄마가 사줄 거야. 자, 그럼 이런 고민 하시죠. 계속 이렇게 뭔가 칭찬 카드를 주면서 보상을 하는 게 또 훈육에서 맞냐? 자, 이제 마지막 기법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요. 점차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한 거, 즉 양치를 하거나 씻어야 되거나 밥을 먹어야 되거나 밥 먹을 때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이런 당연한 생활 습관도 처음에는 칭찬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지만은 나중에는 아이가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그때에는 이거를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칭찬 카드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시작하셔야 돼요. 양치는 엄마도 칭찬 카드를 받지 않아도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양치를 한 번 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니라 하루에 3번을 다 하면 한 장을 준다. 이렇게 당연한 것들은 서서히 느슨하게 보상을 좀 텀을 늘려가시면서 아이의 생활 습관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단어를 딱 하나로 정리하자면요. 우리 주 양육자, 엄마, 아빠, 이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다 포함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할머니가 해주면 이제 이 아이는 할머니에서부터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되는 건데 왜 안 해줘? 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알고 있었던 거지만 여러분들이 시도하는데 실패하셨다면은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양육은 어떤지, 훈육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여기 카페에도 오셔서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의견들, 여러분의 사연도 한번 남겨보시면서 소통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